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였습니다. 6월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미수금을 고려해 오늘부터 요금을 올리려 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일단 보류했는데요. 하지만 가스요금을 원가 이하로 마냥 두를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3지구 3, 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 청약을 받은 지 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시행사인 DS네트워크스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땅값도 내지 못했습니다. 400여 명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네, 충남도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주 하루는 집에서 일하거나 나흘간 몰아서 일하고 하루를 통으로 쉬는 형태죠.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는 주 4일 근무제는 아니지만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충남도가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작했죠. 대기업들은 임원들에 대해서 주 6일 근무제까지 부활시키면서 비상경영에 들어갔는데 충남도가 쏘아올린 주 4일 출근제가 일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충청남도 오늘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 시동을 걸었죠.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주희 교수님, 충남도의 주 4일 근무제라는 게 주 4일 출근제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주 1회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소개된 것처럼 이제 5일치 일을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재택근무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주 4일제는 아닙니다만 예. 저는 어떤 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게 충남도가 발표할 때 한때 주 4일 근무제다 이렇게 조금 포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이거를 그러니까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지 않고 2세 이하 아이를 가진 공무원에게만 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혼 유자녀 여성 공무원이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나와서 일하는 것을 어떤 몰입도의 측정, 충성도의 측정 지표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승진차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혼이나 무자녀 공무원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면 확대하기를 건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충남도가 발표할 때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이주희 교수님 보시기에는 조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모든 제도는 그렇게 이렇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이제 저출생 대책,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일과 육아, 양육을 좀 함께 어떻게 좀 공동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우리 이종욱 교수님은 이 충남도의 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용들 많이 할까요, 직원들? 이게 충남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사실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 민간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저출산 그렇죠. 저출산 4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의 요인을 이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가장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예. 삼불 1 압박인데 고용 불안, 그다음에 그 양육 불안이 있단 말이죠. 네. 양육 불안, 주거 불안이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경쟁 압력인데 고용 불안을 가장 덜 느끼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덜 느끼는 분들. 덜 느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장이 되니까. 공무원들은 그 고용 불안으로 인한 출생 감소라고 하는 거는 실증 분석에 보면 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공무원의 수장이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관리하는 그 국가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그 가임 여성들의 출생률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느냐. 네. 이를테면 충청남도가 이 안을 내기까지의 어떤 기초 자료를 조사했는가를 보면 예.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 공무원이 490명입니다. 네.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가임 여성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주 4일제라고 이렇게 하지만 충청남도가 국민의 세금 가지고서 이런 걸 했을 때 뭐 우리 사회학과 교수님 계시지만은 좀 기초 조사를 좀 해보고 그 기초 조사에서 어떤 단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충청남도 도지사께서 도지사께서 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물론 네. 도지사 입장에서 선거인들에게 홍보 효과를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것이 자기의 호주머니 속에 자기의 간장 속에 있는 돈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정치적인 뭔가 좀 이 홍보 예. 그런 업적 그렇죠. 차원에서 이거 좀 했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우리 한번 논의를 한번 하겠지만은 2006년부터 우리가 2023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예산을 쓴 것이 약 380조입니다. 네. 380조라는 게 대부분 정치인들의 그런 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경우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한 3년 전에 어떤 이런 정책, 이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때는 무작위 샘플링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게는 어떤 대책이 효과가 있고 이를테면 충청남도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나는 그 역할이 상당히 한시적이고 정치적 인기 영합을 해서는 상당히 좋을지는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의 이제 충남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 지자체 예산을 좀 쓰는 거니까 약간 전시행정이고 정치적 선전이고 지자체장의 어떤 그런 홍보 효과 아니냐. 뭐 기업은 충남도지사가 기업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 우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 공무원이 이미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사례가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 아니면 육아 인프라가 좋다 뭐 이런 게 강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경력 상승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어떻게 사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를 충남도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으로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 지금 충남도에서는 이게 뭐 아이 키움 배려를 하는 우수 중소기업한테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라면 1억 원의 지원금이 굳이 필요 없는 지불 능력이 높은 기업일 터이고요. 중소 영세 기업에서 이 1억 원을 한시적으로 받고자 전반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그 지역의 사부분에 확산시킬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에게 주 4일 출근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결혼과 출산을 높이는 그 효과가 검증된 게 없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를 앞으로 좀 거둘겠다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380조 2016년도 예산 정도를 다 소비하거든요. 우리가 저출생 18년 동안에 대책으로 18년 동안에 하면서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들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 유아 교육하는 사람 관점에서 뭘 했는가를 공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학 교수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출생 육아에 상당히 유리한 집단이 있다 그러면 아까 사기업에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사기업이 모인 지역의 늘봄 시설 자체를 예. 훨씬 강화시켜 가지고 네. 거기 지역에 근무하는 애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출산을 높이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진짜 바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공직은 공무원들은 출산율이 조금 높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낮은 민간기업, 사기업에 조금 더 출산 예. 대책을 조금 예산을 더 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고 예. 또 이제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애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또 예. 사실은 그래요. 육아 시설 가운데는 정부가 하는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네. 정부 시설보다 좋은 것이 삼성에서 하는 시설이 정부 시설보다 좋습니다. 뭐 일반 큰 기업들은 정부 시설보다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빼고는 삼성만이 아니고라도. 웬만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은 못 따라갑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 이게 주 4일 근무제도 아니거든요. 예. 출근제를 저희가 이게 화두를 삼은 것은 꼭 충남도 얘기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뭔가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기업의 관심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해봤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나름 이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주 6일 열심히 일하고 임원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난 임원이 돼도 안 돼도 좋다. 주 4일만 일하겠다.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주 4일 일하고 사원으로 남고 싶다는 게 훨씬 응답률이 높았어요. 57%. 주일 일하고 임원 승진하겠다는 43%로 상대적으로 낮았네요. 역시 주 4일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뭔가 희망이 높은 것 같아요. 그치? 예, 저는 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했더라면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직원에서 임원이 될 기회 0.몇 %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직원 모두가 이제 임원이 될 가능성은 0.몇 %에 불과한데 당신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주 6일 하겠느냐 아니면 직원으로 남고 4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른 조사에서는 주 4일제에 대한 참석이 저것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다른 부인 조사는? 플랫폼 사람인이 아마 한 1개월 전쯤에 직장인 3,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7%가 찬성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61% 정도는 임금이 줄어도 하겠다는 그 정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 4일제 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반대 원인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인데요. 예. 일단은 저는 임금 삭감 없는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임금 불평등도를 좀 낮추고 사회적 임금을 확충해서 왜냐하면 임원이 되겠다는 의사 자체도 승진을 하면 임금이 상승하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주 4일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람인 조사에서 주목을 끄는 게 그런 거네요. 임금이 줄어도 주 4일을 좀 원한다. 예. 이 비율도 지금 꽤 높은 거잖아요. 예. 과연 정말 임금이 줄어도 주 4일제를 사실 주 4일제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임금 삭감 없이 할 수 있는 주 4일제가 중요한 거지 예. 임금이 깎이면서 주 4일제를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원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 그때 지금 앙케이트 조사한 거 보면은 5 내지 10%까지도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41.4%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독일에 철강 회사를 하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철강을 납품한 회사인데 거기 있는 분이 그래요. 자기 친구 가운데 임원이 된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임원 1년 하고 났더니 임원 그만해라. 이건 그만해라? 한번 그냥 다시 그냥
우리나라 생각 부장으로 다시 내려와라.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임원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휴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필요로 하면 지금 당장 뭐 폭스바겐의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조사하고 오시오 그러면 집에 놀다가도 옷 입고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활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기 앉아가 이제 친구가 과거에 예. 임원이었는데 이 내려왔다. 그거는 왜 가능하냐 하면 독일 사회는 연금 제도가 상당히 안정이 돼가 있고 예. 그다음에 독일이라는 것은 연방 제도가 돼서 지역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낸 국민연금 말고는 국가가 해주는 연금 안정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41%의 5 내지 10% 깎겠다는 사람은 네. 아마 상대적으로 고임금일 겁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당신이 지금 현재 임금을 얼마로 받습니까? 네. 그런데 당신이 임원이 되겠습니까? 임원이 될 가능성은 몇 %입니까? 네. 그랬을 때 임원이 낮다 그러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돈이 연봉 1억 가게 돼 있다. 그러면 5 내지 10% 삭감하고 택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 같으면 이 뭐 중소기업 듣는 임원들 부장이나 이런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시오. 50인 정도의 내외로 웬만한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 네. 부장 되시는 분들은 8천 1억 가기 어렵거든요. 중소기업들에게. 예, 중소기업 경우에 임원이더라도. 임원이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자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앙케이트가 나왔을 때 그 답변하는 사람이 어떤 경제 상황에 있는가를 알고서 해야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예, 여튼 예, 뭐 주사일 근무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이제 높게 나왔다. 물론 예. 조건이 조금 단순하게 저희가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주 4일 근무제를 뭔가 이게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나? 준비 상태는 과연 준비할 만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 마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관심을 좀 갖고 있어.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이게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화, 시간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일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원하는 것 같고 노동계는 주 4일 근무제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물론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유연화를 원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시간이 충분히 감축된 이후에 그리고 단체 교섭의 방어막 하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노동시간은 아직도 2023년 기준 1,900시간 예. OECD 평균보다 150시간이 그 이상 더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노동시간의 양극화인데 예를 들어서 초장시간 노동이 증가하고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면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줄지 않을 수도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평균이 낮아져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불행히도 이 양쪽에 좋지 않은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영세기업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비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초과 근로시간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포괄임금 제도의 남용 같은 문제가 있고 예.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행정부가 특별연장 근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남발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이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원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산의회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고요. 또 노동자 개개인의 유연한 시간 활용이 아닌 기업의 유연성을 위해서 장시간 노동이 그것도 불규칙하게 전개될 때 가장 피해받는 인구 집단은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지금 현재 과중한 여성 노동자 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일생활균형위원회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희 교수님은 경산의회에서 뭔가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쪽에 지금 대화를 경제계는 많이 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왜냐하면 주 52시간도 지금 짧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8시간 이상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자로 봅니다. 주 48시간? 예, 그러므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너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은 노동 시간을 더 단축하고 유연하는 그 이후에 좀 더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일하는 시간, 절대 시간을 조금 줄인 다음에 정부나 이 경영기가 원하는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는 좀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OECD의 통계를 자꾸 우리가 한국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사실 KDI 연구소에 있는 박사가 케이스 연구원이 지난해에 정말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거는 근무 시간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시간을 하는지 15시간인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 52시간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고 나서 장시간 근로가 남아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약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때문에 이 OECD 평균에 우리 장기 근로 시간이 올라간 것이지 자영업자들의 일하는 시간 자체가 포함이 되면서 평균이 올라간 장시간 거죠.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가 시간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OECD 국가 가운데 5원의 6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한 600만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KDI에 있는 연구 보고서가 우리가 이제는 노동 유연성이나 장시간 노동 이야기할 때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에 대한 장기 근로와 예. 실제 우리가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시간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지금 네 교수님 장시간 근로의 기준에서 우리 이주 교수님이 근로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로시간의 기준에서 자영업자가 좀 들어간다니까 약간 좀 이해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부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영업자 그 중에 그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있죠.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해서 이 프리랜서나 기타 등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래는 노동자로서 고용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오분류라고, 그러니까 원래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자영업자는 그러면 길게 일해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만 네. 그 와중에도 또 영세기업,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세기업에서 그렇죠. 장시간 노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오분류된 노동자들한테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운데 교수님 지금 마침 주 4일제를 저희가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는데 아까 경사로에도 있었지만 민노총과 한노총은 올해 22대 국회에서 이 주 4일제를 한번 법제화하는데 좀 우선순위 과제로 지금 꼽았어요. 새로운 22대가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과연 이게 노사 협상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 뭔가 좀 노조가 정말로 이번 5년의 기간 동안에 밀어붙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있는 것은 대체로 대기업의 서비스 업종, 통신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보면 해피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은 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게임 회사?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주 4일 근무하고 금요일 날은 재택근무해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재택근무는 주 4일 근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택인데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조합은 노조원을 대표하는 건데
모든 노조원을 대표하는 이런 식의 법제화는 잘못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예. 실제로 뭐냐면 주 4일 근무제 할 때 부정적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요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요인을 예. 근로자들도 우려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고 특히 뭐냐면 아까 우리 이 사회자께서도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돼 있다는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한 부분은 제조업에서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제조업에서 나는데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걸 여기 충분하죠. 사일제 근무가 그렇죠. 한번 뭐 됐다면. 그게 민노총, 양노총이 주 4일 근무제를 했을 때 한국에서 기업의 네. 경쟁력이 어떤가를 정면에 내모 가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이주희 교수님. 예, 저는 이 자꾸 그 제조업은 주 4일제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법정 노동 시간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에서 노동 시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메탈이 독일 금속 노조인데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다 여기 소속되어 있죠. 이미 20여 년 전에 거기선 주 35시간 단협이 맺어졌고 네. 지금은 주 32시간 단협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32시간. 예, 네. 20여 년 전에 폭스바겐사는 28.8시간이라고 있었고요. 지금 젊은 노동자한테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독일 금속 노조도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도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인데 네. 이들 국가에서는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거의 없습니다. 뭐 1% 안팎.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지금 네. 말씀하시는 독일과 스웨덴을 한국과 비교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란 나라가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자동차 가격하고 평균 가격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시장 가격은 평균 가격이 다릅니다. 생산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아니요, 기술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벌써 독일제라고 하는 것의 그 브랜드가 주는 프라이스가 예. 이제 우리가 제네시스가 좀 따라갔지만 네. 그다음에 그 스웨덴의 자동차가 주는 그것의 뭡니까 네. 프리미엄이라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급 시자 자동차 시장에 이제 겨우 들어갔어요. 제네시스가. 예.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독일의 자동차 회사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예. 우리는 노조의 힘이 강하다 이랬더니 우리의 노조는 폭스바겐에서 존재한다. 폭스바겐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노조의 가장 큰 거다. 회사가 잘 되는 게. 회사가 제일 잘 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접근하는 게 다른 게 독일의 많은 산업들은 우리나라 같이 어느 울산이나 이렇게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 이주 교수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 말씀 들으면 현대자동차가 매우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국 브랜드가 독일과 스웨덴보다 뒤떨어진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되네요. 네. 예. 네, 현대차의 우리 제네시스가 이제 상당히 고급 브랜드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볼보보다 나을걸요?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이고 우리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아, 그래요? 예. 주 4일제를 임금 안 깎이고 또 휴가 일수 차감 없이 제대로 시행하는 혹시 나라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있어요? 예, 아이슬란드 사례가 가장 주목받았죠. 아이슬란드?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시행했고요. 네. 예, 노동자 생산성 만족도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뭐 아이슬란드는 일부 뭐 공공기관이겠죠? 거기도? 아니요, 지금 현재 86%의 아이슬란드 노동자가 주 4일 근무 중이고요. 아, 그래요? 예, 벨기에는 이게 주 5일 근무를 4일 근무로 축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까지 했고요. 물론 이제 5일을 4일로 줄이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의 주 4일제는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이 2019년에 주 4일제를 실험한 결과 생산성이 40% 가까이 증가했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주 4일제를 장려하고 있고 약 8.5%의 일본 기업이 이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스페인 사례도 흥미로운데 발렌시아라는 지방 정부가 이게 수십만 명한테 혜택을 줬는데 이게 일이나 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이 공기질 개선 같은 환경적 효과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물론 완전히 법제화해서 주 4일제가 확 퍼진 그런 국가는 아직 적습니다만 선진국은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예, 삶의 질은 물론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도 강해지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 5일제를 시작한 게 한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2003년. 그렇죠. 네,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주 5일제를 했는데 예. 이제 주 4일제도 논의가 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 시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뭐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그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각 국가가 지금 다 실험 단계에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실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예. 미국 경제학회에서 주 4일 근무라는 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때문에 올까 네. 이렇게 했을 때 2000년에 네. 한국 미국 경제사학회에서 네. 2040년 정도에는 아마 주 4일제가 미국에도 조금 보편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생각할 때는 로봇과 AI 이런 거 등등의 시대가 오면은 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2000년대 조사했으니까 20년 사이에 뭔가 기술 발전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조사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당시 조사 때는 2040년 정도 돼야만 주 4일제 올 수 있다.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예. 네, 충남도 주 4일 출근제를 계기로 주 4일 근무제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